당장 서명해. 이 가게 부숴버린다. 사채업자가 국수집 여주인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거지 행색의 노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엇하는 짓이냐? 내 며느리에게 손을 대다니. 그 순간 가게 밖으로 검은 세단들이 몰려들었고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그 거지는 바로 굴지 대기업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며느리를 의심했던 내 잘못이다. 며느리를 시험하려 했던 백만장자가 무릎을 꿇는 순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혹한의 겨울 아침, 검은색 고급 세단이 인적이 드문 창고 건물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강철중은 운전기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 기사, 여기서 기다려.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이런 일은 제가... 강철중이 손바닥을 내밀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다. 걱정 말고 기다려. 창고 안에서 강철중은 미리 준비해둔 지저분한 속옷을 꺼냈습니다. 정장을 벗고 해진 외투를 걸치는 강철중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흙을 묻혔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 강철중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희망국수 가게에서는 오영심이 새벽부터 육수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에 붙은 납품업체 경고장을 떼어내며 영심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자재 대금 지급 기한 3일 초과라. 영심이 경고장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강철중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국수 파는 곳 맞나요? 영심이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털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들어오세요. 추우시죠? 강철중이 어색하게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돈이 별로 없는데요. 괜찮아요. 따뜻한 자리에 앉으세요. 영심이 강철중의 팔을 살짝 잡고 난로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강철중은 영심의 자연스러운 친절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국수 한 그릇 드실 수 있죠? 대접이라니. 그럴 필요 없어요. 영심이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강철중이 영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영심이 가장 큰 그릇에 국수를 정성껏 담아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강철중 앞에 놓으며 영심이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강철중이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조금씩 먹었습니다. 일부러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먹는 둥 마는 둥했습니다. 별로 맛이 없네요. 영심이 당황하지 않고 물주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입에 안 맞으시나 봐요. 국수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물 좀 드세요. 강철중이 물컵을 받으며 영심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각 물류센터에서는 강민우가 무거운 상자를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로 지친 얼굴이지만 민우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민우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돈은 내일 줄게. 감사합니다, 팀장님. 내일도 나올게요. 민우가 봉급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투 안에 돈을 세어보며 민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자라도 줄일 수 있겠어. 희망국수 가게로 돌아온 강철중은 구석에 쌓인 헌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가게 뒤쪽 문이 살짝 열리며 8살쯤 된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영심이 아이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춥지? 영심이 헌 옷더미에서 깨끗한 패딩을 꺼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에 국수를 담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급식 못 먹었지? 이것부터 먹어. 고마워요, 이모. 영심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이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야. 알겠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철중은 이 모든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한테는 돈을 받지 않는군. 아이가 국수를 다 먹고 나가자 강철중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영심이 다가와 빈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다 드셨네요.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길 바라요. 강철중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얼마죠?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공짜로 먹을 수는. 영심이 고개를 저으며 강철중의 말을 막았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제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강철중이 복잡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보니 영심이 따뜻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내일도 오세요. 더 맛있는 국수 끓여드릴게요. 강철중이 가게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걸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여자가 돈 때문에 우리 민우한테 접근했다고? 강철중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쌓아온 불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우가 아르바이트로 받은 봉급 봉투를 꼭 쥐고 박 사장 금융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박 사장이 의자에 기대어 민우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왔군. 돈 가져왔나? 민우가 봉급 봉투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예요. 확인해 보세요. 박 사장이 봉투를 받아 들여다보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하나? 약속한 이자 금액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박 사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이자가 이게 다야? 원금의 3배를 당장 가져와. 민우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요. 정당한 이자만 갚겠습니다. 법정 이자율? 박 사장이 비웃으며 옆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철수야. 형민아, 나와봐. 문이 열리며 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민우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법 얘기하는 놈이 여기 있다. 법이 뭔지 가르쳐줘. 철수라고 불린 남자가 민우의 셔츠 깃을 움켜잡았습니다. 형님, 이놈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정당한 이자만. 형민이 민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찔렀습니다. 민우가 고통으로 몸을 구부렸습니다. 박 사장이 책상 위 도면을 펼치며 민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뭔지 알아? 내 여자가 하는 국수집 터야. 민우가 도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비싸게 팔릴지 아나? 너희가 갚을 돈의 10배는 좋게 될 거야. 영심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박 사장이 민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명령할 입장이야? 오영심을 당장 끌고 와서 이 계약서에 서명하게 해. 박 사장이 토지 매매 계약서를 민우 앞에 던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철수가 민우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버티네. 형님, 제대로 가르쳐 줄까요?
아직 때가 아니다. 하지만 박 사장이 민우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가게에 불도저가 갈 거야. 그때까지 마음 바꿔라. 형민이 민우의 등을 밀쳐냈습니다. 꺼져. 다시 빈손으로 오면 가만 안 둔다. 민우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옆구리와 등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으며 희망국수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민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심이 민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우야, 얼굴이 왜 그래? 아픈 거야? 괜찮아. 그냥 일하다가 좀 부딪혔어. 영심이 민우의 셔츠가 찢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셔츠는 왜 이래? 정말 괜찮은 거야? 민우가 걸음을 옮기려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영심이 재빨리 민우를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다리는 또 왜 이래? 정말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 영심이 민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줘. 민우가 영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 사장한테 갔었어. 뭐라고? 왜 혼자 갔어? 이자를 갚으려고 했는데 원금의 3배를 달라고 하더라. 영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 그러니까 부하들이. 민우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영심이 민우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내 때문에 이런 일을. 영심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포기하지 말자. 민우가 영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시각 박 사장은 고급 호텔 커피숍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산 F&B 김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약금입니다. 내일까지 그 땅을 비워주세요.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이면 말끔히 정리될 겁니다. 김 실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천하식품에 대한 보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상 필요해서 하는 일이니까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물론이죠. 대규모 냉장 창고 건설 계획도 들었어요. 박 사장이 돈 봉투를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김 실장. 밤이 깊어지자 민우가 희망국수 가게 문을 잠그고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을 문 앞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이게 무슨 소용이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영심이 민우 옆에서 함께 가구들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쫓겨나는 거야? 민우가 영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까지 싸워보자. 포기하면 안 돼. 멀리서 검은 세단 안에 앉은 강철중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맨몸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려는 모습에 강철중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건 아닐까? 강철중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 5시 영심이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사장과 10여 명의 남자들이 쇠파이프와 망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나라. 시간 다 됐다. 박 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주방으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영심이 국자를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민우가 바리케이드로 쌓아둔 테이블 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불법 침입이에요. 용역 중 한 명이 민우의 가슴을 밀쳐냈습니다. 민우가 벽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불법? 우리가 불법이라고? 박 사장이 비웃으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용역들이 일제히 가게 안의 테이블과 의자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영심이 울음을 터뜨리며 박 사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 사장이 영심의 팔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닥쳐. 이제 저항은 끝이야. 그때 가게 밖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냉정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 실장, 오셨군요. 곧 정리될 겁니다. 김 실장이 부하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직원이 서류 뭉치를 꺼내 영심 앞에 던졌습니다. 토지 매매 가계약서입니다. 당장 서명하시죠. 영심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명할 수 없어요. 이건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법적인 채무관계에 따른 정당한 집행입니다. 김 실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합니다. 사기죄로요. 영심이 무릎을 꿇고 김 실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돈을 구해서 갚을게요. 시간은 끝났습니다. 박 사장이 쇠 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게 구석에 있던 오래된 원목 계산대를 향해 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쿵! 안 돼요. 영심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계산대가 부서지며 그 안에서 작은 자개 장식함이 굴러나왔습니다. 박 사장이 장식함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자개 장식함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 영심이 부서진 장식함 조각들을 손으로 주워 모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일한 기념품이었습니다. 민우가 이성을 잃고 박 사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민우야, 안 돼. 용역 2명이 민우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우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가게 밖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여고생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신고할 거예요. 김 실장이 여고생을 노려봤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용역 한 명이 여고생에게 다가가자 구경꾼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영심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게 철거는 내일 새벽에 시작됩니다. 내일? 해가 뜰 때까지 가게를 완전히 비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김 실장이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박 사장이 피투성이 된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이 빚더미에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으면 계속 버텨봐. 용역들이 마지막으로 그릇들을 바닥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김 실장과 부하들도 차례로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박 사장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예의 차리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심이 부서진 자개 장식함 조각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신 건데 이것만은. 민우가 얼굴에 피를 닦으며 영심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영심아.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민우야, 이제 어떻게 하지? 영심과 민우가 부서진 가게 바닥에 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파손된 그릇들과 뒤엉킨 테이블 사이에서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강철중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시험한다고 이런 일까지. 강철중이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저런 착한 아이를 의심했다니. 강철중의 가슴속에서 70년 동안 쌓인 불신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영심이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우가 영심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영심과 민우는 부서진 가게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발밑에 흩어져 있었고 뒤틀린 테이블들이 어둠 속에서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 아버지한테 빌어서 해결하면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살아야 해. 하지만 이렇게 있다가는. 혼자 민우는 갈등했습니다. 영심이 무릎을 끌어안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내가 빚만 없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건 내 선택이야. 그때 가게 문틈으로 남루한 옷차림의 강철중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거지 행색이었지만 강철중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 아직 문 열어요? 영심이 고개를 들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어제 오신 분이시죠? 강철중이 부서진 가게 안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게가 왜 이래요? 민우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문을 닫았어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영심이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그러지 마. 영심이 일어나서 강철중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가게가 좀 어수선해요. 그래도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갈게요. 강철중이 돌아서려 하자 영심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국수 한 그릇. 아직 할 수 있어요. 민우가 놀라며 영심을 바라봤습니다. 영심아, 재료가 남아있기나 해? 영심이 주방 쪽으로 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석에 조금 남아있을 거야. 영심이 파손되지 않은 구석진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국수 한 인분과 깨지지 않은 작은 냄비가 남아있었습니다. 있다. 영심이 기뻐하며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강철중이 영심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분이라도 따뜻하게 보내드려야겠어요. 영심이 민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아껴뒀던 재료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국수를 끓이는 영심의 손길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강철중이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끓일게요. 영심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국수가 다 익자 영심이 그릇을 찾으려 했지만 깨진 그릇들만 보였습니다. 그때 찬장 맨 위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노쇠 대접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게 없네요. 영심이 미안한 표정으로 노쇠 대접에 국수를 담아 강철중 앞에 놓았습니다. 정성껏 끓인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강철중이 젓가락을 들며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중이 국수를 한 젓가락씩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영심의 진심이 국수 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삐리링. 뭐야? 민우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소아백혈병 기금 후원단체에서 온 거네. 익명의 후원금이 입금되었다고. 영심이 놀라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누가 그랬을까? 모르겠어. 익명이라고 하네. 영심이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나 봐.
강철중이 국수를 다 비우고 노쇠 대접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영심과 민우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에. 천만에요, 어르신. 이런 일로 힘드실 텐데. 강철중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비서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용서를 구할 때가 됐구나. 강철중이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지난 70년간 쌓아온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강철중이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강철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또 언제든 오세요. 영심이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강철중이 가게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영심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민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험할 게 아니었어. 내가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 했는데. 강철중이 골목을 걸으며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용서와 인정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강철중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곧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올 것입니다. 가게 안에서 영심이 빈 노쇠 대접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일이면 정말 끝인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는 말자. 민우가 영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멀리서 강철중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강철중이 휴대폰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사장과 더 많은 용역들이 철거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약속 시간이 됐다. 박 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영심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아주지 않아. 당장 서명해. 영심이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박 사장이 토지 매매 계약서를 영심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서명 안 하면 이 가게를 당장 부숴버린다. 민우가 박 사장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용역 2명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영심이한테 손대지 마. 닥쳐. 이 자식아. 용역 중 한 명이 민우의 배를 주먹으로 찔렀습니다. 민우가 고통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사장이 영심의 손목을 비틀며 펜을 쥐어줬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서명해. 놓아요. 영심이 몸부림치며 저항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있던 거지 행색의 강철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엄하게도 내 며느리에게 손을 대다니. 쩌렁쩌렁한 일갈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사장이 강철중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노망난 거지가 죽고 싶어? 박 사장이 주먹을 휘두르며 강철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철중이 노련한 동작으로 박 사장의 팔목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아! 박 사장이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역들이 당황하며 강철중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저 할아버지 뭐야? 가게 밖으로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비서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었습니다. 최 비서가 강철중에게 깍듯하게 고급 코트를 건넸습니다. 강철중이 해진 외투를 벗고 코트를 입었습니다. 영심과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철중을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설마.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철중이 민우에게 다가가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야, 아비가 너를 시험했다. 내 오만함이었어. 아버지.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강철중이 바닥에 쓰러진 박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감히 천하식품 회장의 며느리를 건드려? 박 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천하식품 회장? 최 비서? 예, 회장님. 박 사장은 불법 대부업과 폭력 교사 혐의로 당장 고발하고 태산 F&B는 모든 자산을 동결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경호원들이 박 사장과 용역들을 제압했습니다. 박 사장이 무릎을 꿇고 애걸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모르고 한 일이에요. 모르고? 강철중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내 며느리를 괴롭힌 걸 모르고 했다고? 강철중이 바닥에 흩어진 자개 장식함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았습니다. 영심의 손에 조각들을 쥐어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심아, 이런 소중한 걸 내 잘못이다. 영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세요? 그래, 내가 내 시아버지다. 늦게라도 제대로 인사하자. 강철중이 영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진실한 며느리를 의심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다오. 영심이 눈물을 흘리며 강철중에게 절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민우에게 짐만 되어서. 무슨 소리냐? 네가 내 아들의 진정한 구원자다. 민우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식으로? 왜 직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틀렸다. 너희 둘의 사랑을 믿어야 했는데. 강철중이 민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부터 내 모든 빚과 고통은 내 몫이다. 아버지가 책임질게. 최 비서가 강철중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박 사장과 태산 F&B 관련자들 모두 연행했습니다. 좋다. 영심이의 모든 빚도 당장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박 사장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강철중이 박 사장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심이 부서진 장식함 조각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저 같은 며느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운 건 내가 해야 할 말이다. 내 덕분에 내 아들이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강철중이 영심과 민우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민우가 아버지와 영심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아버지, 영심아, 앞으로 함께 새로 시작하자. 가게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파손된 가게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탄생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중이 영심에게 따뜻한 포옹을 건넸습니다. 내 딸,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영심이 강철중의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간 쌓인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가족애가 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봄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이 하얀 장미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강철중이 턱시도를 차려입고 영심의 손을 잡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소개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영심이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가 영심의 다른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성대한 결혼식까지. 당연한 거다. 내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강철중이 영심을 친딸처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우렁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과거 희망국수에서 영심이 도왔던 이웃들도 초대받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결혼식 후 3개월 희망국수 가게 터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천하희망 재단 1호점이라고 적힌 깔끔한 간판이었습니다. 영심이 앞치마를 두르고 무료 급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도 왔어요. 과거 몰래 도움을 받았던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 영심이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며 영심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심아, 오늘 회사에서 사회공헌부서 승인 났어. 정말 축하해, 민우야. 앞으로 이런 급식소를 전국에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강철중이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나며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오늘도 주방일 도와줄까? 아버님, 매주 이렇게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아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야. 강철중이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영심이 급식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재빨리 영심을 부축했습니다. 영심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 괜찮아. 영심이 일어서려 하다가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한 거 아냐? 좀 쉬어야겠어. 아니야, 정말 괜찮아. 이래야지. 하지만 영심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뚝에 작은 멍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심이 국자를 들다가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어머, 왜 이러지? 강철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심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영심아, 손에 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좀 이상해요. 민우가 영심의 팔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멍들은 뭐야? 언제 다쳤어? 멍? 나도 모르게 생겼어.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강철중과 민우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영심아, 병원에 가자. 병원은 왜? 그냥 피곤한 거겠죠.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야 해. 이틀 후 천하식품 계열 종합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강철중과 민우가 긴장한 채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뭐라고요?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백혈병이요? 그게 무슨...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형태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강철중이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얻었는데. 회장님, 진정하세요. 민우가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으며 떨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 방법이 있죠? 골수 이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맞는 기증자를 찾기가. 비용은 상관없어요.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강철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영심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영심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심아, 괜찮을 거야. 우리가 꼭 치료해 줄 거야. 민우야, 혹시 나 때문에 너희 가족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강철중이 병실로 들어오며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전국 골수 기증 캠페인을 당장 시작해. 천하식품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 세계 백혈병 최고 권위자들도 모두 초청해. 돈은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어. 영심이 강철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슨 무리야? 내 딸을 살리는 일인데.
강철중이 영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심아, 우리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민우가 모든 회사 일을 제쳐두고 병원에서 영심을 돌봤습니다. 민우야, 회사 일은 어떻게? 지금 그런 게 중요해? 네가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야. 강철중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심아, 내가 신약 개발에도 투자하기로 했어. 희귀병 치료 연구소도 새로 만들 거야. 아버님, 영심의 투병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과거 그녀가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와 어머니, 무료 급식소 이웃들이 모두 모여 영심의 쾌유를 기도했습니다. 이모, 빨리 나와서 다시 맛있는 국수 끓여주세요. 수진이가 영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철중이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진정한 가치 앞에서는 민우가 아버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영심이는 꼭 나을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요. 강철중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싸워보자. 내 며느리는 내가 살린다. 병실 안에서 영심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가족들의 사랑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힘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철중이 최 비서와 함께 병원 회의실에서 대규모 캠페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 오영심 이사장을 위한 희망의 골수 기증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시작해 천하식품사회공헌부서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언론 광고도 대대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비도 우리가 모두 부담하자. 최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골수 기증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희망의 기증 캠페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영심 이사장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요. 무료 급식소에서 많은 도움 받았거든요. 시민들이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검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강철중과 민우를 불러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분들이 검사를 받으셨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우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공격적인 백혈병 유형이라 일치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철중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하면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밀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심이 민우의 민머리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야, 머리를 왜 이렇게 해? 우리가 함께 이겨낸다는 의미야.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영심이 민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이튿날 강철중도 짧게 깎은 머리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아버님도요? 우리 가족은 함께한다. 끝까지 말이야. 강철중이 영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천 명의 검사 결과가 계속 나왔지만 적합한 기증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증 확률이 이렇게 낮을 줄은.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백혈병 기금 후원단체에서 온 박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철중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영심 이사장님을 뵙고 싶어서 왔어요. 박 사회복지사가 영심에게 다가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후원해주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얻었어요. 영심이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매달 조금씩 보내드린. 네, 특히 수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사장님의 후원금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서 완전히 회복됐거든요. 민우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수연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사장님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틀 후 박 사회복지사가 수연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12살쯤 된 수연이가 영심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에요. 어머,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구나. 영심이 수연이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가 영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 수연이가 살았어요. 천만에요. 수연이가 건강해진 게 제일 기쁜 일이에요. 그때 박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철중과 민우가 주목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께서 골수 기증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를요? 네, 유전자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영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수연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우리 수연이를 살려주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이사장님을 살려드릴 차례예요. 강철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이 어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우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연이가 영심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영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엄마가 이모를 도와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심이 수연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이식 수술은 국내외 최고 권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강철중과 민우, 수연이 가족이 함께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잘 될 거예요. 수연이 어머니가 강철중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그렇기를. 강철중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우가 의사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영심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우가 영심의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심아, 수술 잘 끝났어. 정말요? 수연이는 괜찮고요? 수연이도 건강해. 걱정하지 마. 강철중이 수연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이 학비와 의료비는 평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장님,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영심이 수연이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격했습니다. 제가 작은 도움을 드린 게 이렇게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박사회복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철중이 병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돈의 힘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진짜 기적을 만드는구나. 민우가 아버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영심이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아버지. 나도 마찬가지다. 이제야 진정한 가치를 알겠어. 영심의 회복 소식이 전해지자 무료 급식소 이웃들이 모두 모여 기뻐했습니다. 선한 마음이 만든 기적적인 연결고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1년 후 봄날 희망국수 가게에는 천하희망재단 1호점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영심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재단 직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전국 지점 확장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심 이사장님, 부산과 광주 지점도 다음 달에 오픈 예정입니다. 직원이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영심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영심아, 오늘 수업 끝났어. 민우야, 의대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전혀. 소아백혈병 전문의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힘들지 않아. 민우가 영심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직접 아이들을 치료해서 수연이 같은 기적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영심이 민우의 뺨에 손을 대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이 의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얻을까? 그때 앞치마를 두른 강철중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사위가 왔구나.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아버지, 제가 강 주방장님이라고 불러야죠. 민우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강철중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그냥 주방장이야.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거든. 강철중이 국자를 들어 보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버님, 저택을 시니어 복지시설로 기증하시고 여기서 봉사하시니까 정말 젊어 보이세요. 나이 들어서야 진짜 보람을 알았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이더라고. 가게 안으로 수연이와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영심 이모. 수연이가 영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수연아, 어서 와. 키가 또 컸네. 네. 이모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수연이 어머니가 영심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수연이가 이모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언제든지 와도 돼요. 여기는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 강철중이 수연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새로 배운 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까? 정말요? 좋아요. 수연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가게 한쪽에서는 과거 영심이 도왔던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영심이 덕분에 이런 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고마운 아이야. 하늘이 내린 복이지. 어르신들이 영심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초라한 행색의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가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년간의 수감 생활로 야위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출소 후 공사장에서 일해서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박 사장이 가게 입구에 있는 기부금함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향해 깊숙이 절을 한 뒤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강철중이 창밖으로 박 사장의 모습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영심과 민우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흘려보내고 앞만 보자.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맞아요, 아버지. 앞으로만 나아가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심이 배를 살짝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이런 따뜻한 곳에서 자라겠네요. 정말? 영심이가 임신했어? 강철중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네, 아버님. 아직 초기예요. 아이고, 이런 기쁜 소식이. 우리 손주가 생기는구나. 강철중이 영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아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할아버지와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따뜻한 이웃들 속에서 자랄 수 있겠어요. 영심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이 함께 앞치마를 메고 나란히 서서
저녁 급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너희 두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강철중이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영심아, 무리하지 마. 임신 중이잖아. 괜찮아요. 이런 일이 제일 보람있어요. 영심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심아, 우리 아이 이름은 뭐로 지을까? 희망이는 어때요? 이 모든 게 희망에서 시작됐으니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 희망이. 강철중이 영심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손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수집에서 태어날 거야. 얼마나 복이 많은 아이겠어. 민우가 아버지와 아내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아버지, 영심아, 우리가 함께여서 정말 감사해. 고마운 건 우리야.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 강철중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희망국수 간판이 따뜻한 불빛을 발하며 이웃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사랑이 돌고 돌아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백만장자의 재산보다 값진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진리가 희망국수 가게에서 매일 새롭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과 의심이 진정한 보물을 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강철중 회장처럼 말이죠. 돈과 지위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마음과 남을 위하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영심이 보여준 것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선의는 언젠가 우리에게 기적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수연이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영심이 익명으로 후원했던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희망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강철중, 민우, 영심이 함께 만든 따뜻한 가정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